여러분 밤에 핸드폰 불빛만 켜고 계좌부터 여는 날이 있죠. 월급은 들어왔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것 같고 뉴스는 매일 자극적이고 주변에서는 누가 뭘로 몇 배를 벌었다고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손가락이 차트로 갑니다. 그때 화면에 딱 뜨는 이름들 QLD, TQQQ 이 두 글자 세 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내 인생을 단번에 바꿔줄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평생 뒤처질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사면 나만 망할 것 같고 이 불안이 하루를 잡아먹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불안부터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실패 사례를 듣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 자유가 대체 뭐냐고 묻고 어떤 분은 돈의 흐름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끝에는 거의 항상 같은 고민이 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QLD와 TQQQ를 어떻게 다뤄야 하냐는 고민입니다. 먼저 딱 하나만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원래 그렇게 사람을 흔듭니다. 특히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는 작은 흔들림도 감정으로는 몇 배로 느껴집니다. 수익도 몇 배, 공포도 몇 배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실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기분으로 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기 투자하려고요. 그래서 QLD나 TQQQ도 길게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장기라는 단어는 기간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원칙이 없으면 10년을 들고 있어도 결국은 최악의 타이밍에 팔고 끝납니다. 반대로 원칙이 있으면 1년을 해도 장기 투자자처럼 움직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화려한 종목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의 바닥을 받쳐주는 돈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당겨줄 로켓 연료인지 아니면 내가 배우기 위해 일부러 치르는 수업료인지 역할이 정해지면 종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QLD와 TQQQ는 대부분 로켓 연료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바닥을 받쳐주는 돈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로켓 연료를 바닥에 붓는 순간 집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때 비중을 숫자로만 말하기보다 구조로 말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첫 번째 층은 기본 인덱스입니다. SP500 같은 시장 전체, 코스피 200 같은 국내 대표 이런 것들이죠. 2층은 여러분이 시장을 마치지 않아도 시간만 이기면 이길 확률이 높은 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상품 고르기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자 주머니로 이동하고 그 주머니에서 다시 자동으로 인덱스로 들어가고 내가 고민할 틈을 줄이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사람은 고민을 시작하면 흔들립니다. 자동화는 흔들림을 잘라냅니다. 두 번째 층은 방어와 균형입니다. 현금, 단기채, 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층을 둔 이유는 멋있어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폭락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상승장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 증명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똑똑해 보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이 없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 층이 공격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공격층은 화끈해야 합니다. 대신 규칙이 더 엄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층은 조금만 방심해도 전체 포트폴리오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층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운영해야 합니다. 첫째, 정액 적립으로 시간을 쪼개는 방식. 둘째, 명확한 조건으로만 진입하고 명확한 조건으로만 줄이는 방식.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중요한 건 중간에 마음이 끼어들 틈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데 손이 안 나가요? 전고점이라 무섭습니다. 이 감정은 아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계속 여러분을 잡아먹으면 여러분은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프레임을 권합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무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불안을 숨기는 이불일까요? 대부분은 이불입니다. 이불은 따뜻하지만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한 번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도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시간을 고정하고 예비탄을 따로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로 나눠서 매달 같은 금액을 들어가고 동시에 전체의 일부는 따로 빼두고 시장이 갑자기 크게 흔들릴 때만 그 예비탄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내 뇌가 계속 차트를 감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트가 나를 감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실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담은 달콤하지만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건 실패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늘 비슷합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첫 번째 실패 패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산다. 어떤 종목이든 누가 좋다고 말하든 내가 그 회사가 무슨 돈을 벌고 왜 지금 이 가격을 받는지 내가 설명을 못하면 그건 투자 아니라 참여입니다. 참여는 처음엔 재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이유가 없으니까 지킬 이유도 없고 버틸 이유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들고 있으면 멘탈은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 큰 흐름 하나만 보고 산다. 코로나 끝나가니까 여행 늘겠지. 그러면 항공 관련 오르겠지. 이런 식의 한 줄 논리. 한 줄 논리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에 가깝다는 겁니다. 운으로 번 돈은 운으로 잃는 방식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특히 QLD와 TQQQ는 한 줄 논리로 접근하면 변동성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실패 패턴, 내가 좋아하니까 산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과 좋은 주식은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다음은 숫자와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어떻게 생기는지, 마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이 사업이 시간이 내 편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좋아해서 샀다가 미워하면서 팔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패 패턴을 레버리지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QLD와 TQQQ를 산 이유가 누가 좋다고 해서 나스닥은 무조건 우상향이라서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라면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단순히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변동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흔들리는 시장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건 확신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제가 레버리지를 운영할 때 꼭 지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산을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5분 동안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으면 들고 갈 자격이 있고 설명할 수 없으면 공부할 자격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걸 다시 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이 막히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최소한 추가 매수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제 공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 세 갈래로만 가면 됩니다. 첫째, 기업과 시장의 공식 자료를 보는 습관입니다. 개별주를 한다면 실적 발표 자료, 인덱스를 한다면 지수 구성과 흐름, 레버리지를 한다면 기초 자산의 움직임과 그 변동성. 여기서 핵심은 한 번 보고 끝내지 않는 겁니다. 몇 분기, 몇 달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오늘 한 번 보고 아는 건 지식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둘째, 정보를 먹는 식단을 정하는 겁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능력이 아니라 덜 보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전문가의 말은 참고 자료입니다.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누가 좋다고 했다. 이 말은 내 손을 가볍게 하지만 내 책임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내가 보는 채널을 세 종류로만 나누세요. 시황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채널, 숫자와 기업을 깊게 파는 채널, 반대 의견을 일부러 들려주는 채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내 머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투자하는 대상의 큰 발표와 변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테크는 발표가 곧 방향입니다. 신제품, 신기술, 규제, 경쟁 이런 것들이 실적보다 먼저 분위기를 바꿉니다. QLD와 TQQQ를 한다면 더더욱 나스닥의 큰 흐름을 움직이는 이벤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금리 유동성, 대형 기술주의 실적 이런 것들이 내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주 실수합니다. 뉴스를 본다고 공부했다고 착각합니다. 뉴스를 보는 건 시작이고 그 뉴스가 실적과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는 뭐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경제적 자유는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는 선택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힘,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구조, 돈이 자라는 토양을 유지하는 구조.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익률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온다, 생활비로 나간다, 남는 돈이 투자 주머니로 이동한다. 투자 주머니는 규칙대로 자산으로 바뀐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며 커진다.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지는 지점은 딱 한 군데입니다. 남는 돈이 투자 주머니로 이동하기 전에 감정 소비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계좌 구조부터 바꾸라고 권합니다. 생활비 계좌, 고정비 계좌,
투자 계좌, 그리고 비상금 계좌. 이 4개만 분리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QLD와 TQQQ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더 분리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계좌 또는 레버리지 바구니. 이걸 분리하는 이유는 레버리지가 나쁜 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내 전부가 되는 순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별도로 보면 내가 지금 흥분했는지, 내가 지금 겁먹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내 손을 움직이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예상 질문들, 여러분이 댓글로 가장 많이 남길 것 같은 질문들을 미리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QLD와 TQQQ 중에 뭘 사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내가 감정에 약하다, 흔들릴 것 같다. 밤에 차트 보다가 잠을 설친다. 그러면 더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들이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중독됩니다. 반대로 나는 시스템이 있다. 분할 기준이 있다. 비중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두 상품은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조금 덜 공격적인 레버리지로 시간을 길게 가져갈 건지, 더 공격적인 레버리지로 짧게 사이클을 가져갈 건지, 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성향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과 내 생활 안정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고점이라 무서워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정고점이 무서운 건 내가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해서입니다. 정고점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시간을 쪼개고 비중을 고정하고 예비탄을 남기고 자신을 시장의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섭다면 무서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무서움을 전제로 설계를 하세요. 작게 시작하고 정액으로 들어가고 룰을 지키면 됩니다. 세 번째, 폭락하면 어떡하죠?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폭락이 아니라 폭락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폭락 때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 현금이 없는 사람. 현금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공포를 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진입 타이밍보다 현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면 내 삶의 고정비가 이미 버티고 있는지, 비상금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지, 이게 먼저입니다. 네 번째,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뭘 하면 되나요? 시간이 없으면 선택지를 줄이면 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인덱스를 기본으로 깔고 레버리지는 작은 비중으로만 두고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공부는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 10분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자극적인 영상 2시간보다 공식 자료 10분이 더 강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덜합니다. 다섯 번째, I 계좌로도 투자해도 되나요? I 계좌는 오히려 장기 투자와 가장 잘 맞습니다. I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투자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I 계좌는 더더욱 사고팔 생각을 버리고 지수로 길게 가져가는 방식이 어울립니다. 그 돈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지켜질수록 결과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인생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승부를 보려면 먼저 내 삶을 고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고정하고 투자 루틴을 고정하고 비중 규칙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현재 어떤 비중으로 들고 계신지, 어떤 순간에 제일 흔들리는지, 그리고 QLD와 TQQQ를 왜 샀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그 한 문장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투자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